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16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다툼으로 소중한 인연을 버리는 것이고,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아끼기 위해 1000만 원을 쓰는 것과 단기적인 작은 행복을 위해 장기적인 큰 행복을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처럼 사는 것과 부질없는 명예와 돈을 위해서 삶을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극히 싫은 상황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과 조용히 있지 못해서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넘기지 못해서 오래 고통받는 것과 황금 같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한순간을 자제하지 못해서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실행을 계속 미루는 것과 질투와 자존심 같은 작은 마음으로 훌륭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가 마감되는군요. 한 해를 이렇게 안타깝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실 테지요. 우리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그러면 성주군 면소지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또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는 성씨별 관향 유래와 세거 분포, 인물 소개 중 오늘은 곡부 공시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락면 대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산리는 큰 대자, 매산자와 말리자를 씁니다. 면 소재지에서 군도 4호선 따라 선남면 방향으로 약 0.8km 가면 대산리 권역에 진입합니다. 한계, 울매, 어흥골, 삼봉 등 4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천과 백천의 합류점 양쪽으로 마을이 위치하고 서쪽에 삼봉 마을이, 동쪽에는 한계, 울매, 너흥골 마을이 있습니다. 321.7m의 영치산을 정점으로 배산 임수의 취락 환경이 명지로 알려진 한계 마을과 울매 마을, 너흥골과 삼봉산 아래 삼봉으로 나뉩니다. 대산리 동명은 한계와 울매에서 한 글자씩 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산 1, 2 한계마을은 성산이시 집성촌으로 고려말 정은을 지낸 이여량의 후손으로 진주 목사를 지낸 이우가 1450년경 영취산 자락에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해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세거해 오고 있고요. 한계라는 동네 이름은 백천과 이천이 합류하는 큰 내가 마을 앞으로 흐르고 있어 한계라 불렀다고 전해옵니다. 동네 뒤에는 신라 애장왕 때 창건한 감흥사가 있는데 옥류정이라는 샘 때문에 지어졌다고 전합니다. 애장왕의 왕자가 눈병을 앓았는데 옥류정의 물로 눈병을 고치게 되어 고마움의 뜻으로 절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한계마을은 2007년 12월 31일 국가지정 중요 민속마을 제25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지방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가 다수 있습니다. 대산 1위 울매마을은 삼봉을 향해 있고 김해김씨, 해주오씨, 성산이씨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봉산 아래에 있는 삼봉마을은 지금은 독가촌으로 한주 이진상을 추념하는 삼봉서당이 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도지정 문화재로 제463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대산 삼리 너흥골은 오락면 소재지 동편의 낮은 산이 마을을 가려 옛부터 명사들의 은거 수확하는 곳으로 문창우,
최치원의 후손 한계 최태연의 새거지가 있고 그가 덕의를 닦았다고 전해오는 마을로 그 후손과 김영김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1, 2에는 한계 또 대포라고도 합니다. 우랑면의 남단부에서 영치산을 주산으로 하고 마을 앞에는 이천과 백천이 합류한 큰 내가 흐릅니다. 마을은 좌청룡 우백호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에 위치한 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월항에서 선남으로 통하는 4번 군도가 지나갑니다. 1450년경 성산 리시로 진주 목사를 역임한 이우가 이 마을에 입항하였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앞에 백천과 이천이 합류하는 큰 대가 흐르고 있어 한계라 부르게 되었다 하고 동네 앞에는 큰 나루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한계 마을이 성산 리시의 집성촌으로 자리한 것은 광해 4년 1912년에 식년시에 급제하고 26살에 요절한 월봉 이정년 때라고 합니다. 이정년의 외아들인 한포 이수승에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마을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어 집성촌으로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정년을 비롯한 대과 10명, 소과 24명의 과거 합격자를 배출했고 응화 이원조, 한주 이진상 같은 명류가 태어난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은 고택과 토속 담장 등 전통적인 요소가 잘 남아있어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여러 개별 지방문화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대산 2리에는 울매, 또 오산이라고도 하고 또 화산이 있습니다. 월항면 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군도 4호선 따라 약 1km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동쪽에는 해발 331.7m인 영치산이 있습니다. 서울개가 산을 돌며 울고 갔다 하여 울매라 하였다고 전합니다. 그 후 울매의 이름이 좋지 않아 마을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 하여 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봉이 있습니다. 한계와 울매 맞은편이 백천의 양단수가 합류하는 지점의 삼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뒤에 삼봉울이 3개가 나란히 있어 삼봉이라 부릅니다. 가옥은 성산 이시 제실과 관리인이 있는 정도고 약간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삼봉산 자락에 한주 이진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삼봉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삼내에는 너은골, 관동 또는 어은골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에 대해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임진왜란 이전에 현재 동네에서 동북쪽으로 500m 떨어진 북쪽 골짜기에서 서산 류시들이 많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유방동 또는 세트라 불리던 동네가 있었는데 마을이 너무 안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 너은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현재 한자 표기와 연관성이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얘기는 임난 때 성주 관부가 임시로 이곳 골짜기 인근 성지봉까지 후퇴하게 되었는데 관부 따라 몰려온 피난민 속에 도적이 창궐하여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 동네 터가 나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강 정구가 퇴계의 동무인 월하 최청강 참봉에게 자네같이 덕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와서 살게 되면 동네에 불상사가 없어지고 조용할 것이며 또한 우리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학문이나 논하자며 경주에서 옮겨와 살 것을 권하면서 현재 동네 자리를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또 너그러운 사람이 많이 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동이라는 마을 이름까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후 최청강의 7세손 한계 최퇴현이 마곡에서 개명하였다가 계속해서
마곡으로 개명하였다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자 다시 원래 이름인 관동으로 되돌려 지금까지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너은골, 어은골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대산 일리에는 한계마을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계마을은 동네 전체가 국가지정 중요 민속마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당시 가구 수는 75가구로 조선시대 건축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을 지형은 용치산을 주산으로 하여 마을 앞으로 이천과 백천이 서쪽으로 합류하여 동남으로 흘러가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의 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인재를 배출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전통 민속마을로 조선 세종 때 진주 목사를 역임한 이유가 처음 입항하여 개척하였습니다. 현재 그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산 이시 집성촌입니다. 17세기 이후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왔고 충절과 지조, 높은 학문, 독립운동 등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9채와 조상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6채의 제시를 포함한 75채의 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건립된 전통 가옥들입니다. 또 각 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석 담장과 옛 골목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마을의 운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마을 집들은 거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마을의 흔적을 담은 유산들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전통 민속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흥사가 있습니다. 감흥사는 신라 애장왕 3년인 802년에 채칭이 지었다고 전해옵니다. 전기에 의하면 애장왕이 늦게 아들을 얻었으나 왕자가 날 때부터 심한 눈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백발의 도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내일 아침 문 앞에 독수리가 나타날 것이니 그 독수리를 따라가면 약수가 있을 것이다. 그 약수로 왕자의 눈을 씻기고 마시게 하면 눈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문 앞 나무 위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날랜 군사를 시켜 그 독수리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독수리가 이곳까지 와서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독수리를 놓친 군사는 독수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곳 약수를 발견하고는 약수를 떠다가 왕자의 눈을 씻기고 마시게 했더니 눈병이 깜짝같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에 애장황은 부처님의 언덕이라 생각하고 이 약수 앞에 절을 짓게 하고 절 이름을 감운사라 하였습니다. 훗날 산 이름은 신령스러운 독수리란 뜻으로 영치산이라 하였고 절 이름도 감흥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수는 절 뒤 절벽 사이에서 흘러나오는데 샘을 옥류정이라 하며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창건 이후 계속된 중수와 중건을 거쳐 조선 숙종 때 재중창하고 영조 28년인 1752년 이 민수가 3차로 그리고 1970년 4월 주지였던 평타 스님이 신자들이 도움을 받아 대웅전과 영선원을 건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집으로는 겨울이댁이 있습니다. 가옥은 창건주 이석구의 후손인 이기상이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경사진 자연지형을 잘 활용하여 지은 집입니다. 가전에 의하면 이 가옥은 1760년경에 창건하였다 하며 창건주 이석구는 영의 부사를 거쳐 사관은 사간, 사원부치비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가옥은 2,000제곱미터 대지 위에 대문채, 사랑채, 서재, 중문채, 안채, 사당 등 6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대지 위에 일자형의 정침을 중심으로 각 건물이 독립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턴 미음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음이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식입니다. 이는 태백산맥 일대의 미음자형과 남부 일자형 민가를 섞어 놓은 배치 형식으로 민가 유형의 지역 간 전파, 교류, 절충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1983년 6월 20일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응화종택이 있습니다. 이 가옥은 전통살림으로 경종 1년인 1721년 처사 이신이 터를 잡은 곳입니다. 집터는 조선 초기 성산 이씨가 한계 마을에 입향할 당시 종택이던 대초당이 있던 곳입니다. 이신의 아들인 돈제 이성문이 억울하게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 세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북쪽으로 문을 낸 것에서 유래하며 북비고택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가옥의 변천은 이성문의 아들 삼위당 이민겸이 규모를 확장하고 손자 농서 이규진이 순조 21년인 1821년에 정침을 중건하였습니다. 이후 이규진의 아들 응화 이원조가 삼위당을 약성하고 고종 8년인 1871년에 기존 건물을 개축하고 퇴락된 북비체를 중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종 36년인 1899년에 소설대문을 정축하여 대감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조 4년인 1910년에 사당을 정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응화종택은 당시 건물 중 일부가 남아있지 않지만 옛 가옥 배치의 특색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비교적 연대를 믿을 수 있는 건축물로 한옥주택사의 편년의 기준이 될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응화종택은 사도세자에게 충의를 다한 이성문과 사헌부 장령을 지낸 이규진, 그리고 판의금 부사를 지낸 이원조 등 국가의 동량을 배출하였고 1983년 6월 20일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주종택이 있습니다. 이 가옥은 한계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전통살림집으로 현 소유자의 조모가 상주 동각에서 시집왔다 하여 동각댁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영조 43년인 1767년에 이민금이 창건했고 고종 3년인 1866년 한주 이진상이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주정사가 정축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옥은 한주정사가 있는 구역과 안채와 사랑채가 있는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계 마을의 다른 가옥에 비해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안채의 턴미음자 배치는 한계 마을 민가 배치의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치 상황이 창건 당시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차에 걸친 정축과 개축의 변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주종택은 전통 가옥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이진상은 조선 말기에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진상의 아들이면서 제자인 대가 이성이 1847년에서 1916년까지 생존한 분과 손자 삼주 이기원 1885년에서 1982년까지 생존한 분이고요. 백계 이기인은 1894년에서 1981년까지 생존하신 분들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펼쳐 삼부자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6월 20일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된 집입니다. 그리고 월곡댁이 있습니다. 이 가옥은 1911년 이전희가 처음 건립하였고요. 1930년에 사당을, 1940년에 별당체를 정축하였습니다.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별채, 사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문채와 중문채가 각각 사랑채와 안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중문을 거치지 않고 안채에 들어갈 수 있으나 별채에서는 중문을 거쳐야만 안채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별채는 안채 앞쪽에 세웠는데 사방이 담으로 막혀 폐쇄성이 매우 강하고 중문채 앞을 작은 현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당은 가장 뒤쪽에 독립된 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지은 건물이면서도 각 건물이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안채도 턴미음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을의 공통된 특징을 잘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가 형식의 지역적인 전통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능적인 면을 충분히 배려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983년 6월 20일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사댁이 있습니다. 이 가옥은 안채 상량의 무원년이란 묵소명을 통해 보면 정조 22년인 1798년에 성산 이시 정은공파의 후손인 이주진이 건립하였거나 철종 9년인 1858년에 이 문상이 건립한 가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예안댁으로 불렸는데 이 문상의 부인인 진성 이씨가 예안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 소유자의 선조인 이국희가 살림을 나면서 이 집을 매입하여 이주하였는데 이국희가 1894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소가에 합격하여 진사가 됨으로써 이후 가옥 이름을 진사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건물 중 새 사랑채는 누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만만자 장식으로 못을 내어 보기 드물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4일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1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의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현미의 정말 좋아한 내가 되겠습니다. 정말 좋았네.
이별 그 이별이 오는 줄도 모르고 흐르던 두 가슴에 참사랑 새기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그때가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동댁이 되겠습니다. 이 가옥은 조선 철종 때 공조 판서를 역임한 응화 이원조의 둘째 아들인 민화 이기상의 살림집으로 건립은 1859년으로 추정합니다. 한계 마을의 전체적인 배치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곳에 있고 우측으로 난 입구를 들었으면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가 남양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채 좌측에는 안채가 배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미음자형으로 지역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28일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회댁이 있습니다. 한계마을 중심부의 남서향으로 위치한 조선 후기 양반주택으로 전통 살림집입니다. 가옥 이름을 하회댁이라 명명한 것은 소유자의 모친이 안동 하회에서 시집왔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가옥은 소유주의 정조부가 구입하여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건립 연대나 내력은 알 수 없습니다. 17세기에 창건된 건축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옥 출입은 사랑채 전면 우측 대문채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래 배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건립할 때 출입문은 중문채 전면에 있어 사랑채 앞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중문을 통해서 안채를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회댁은 한계 마을의 다른 가옥처럼 남부 지역 방가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부분적인 개조가 있었으나 원형은 크게 손상하지 않은 가옥입니다. 2013년 4월 8일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17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택이 있습니다. 이 집은 안채와 사랑채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 살림집으로 사랑채 묵서명의 상량문을 통해 보면 철종 3년인 185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가옥 이름을 그가고택이라 명명한 것은 집을 건립한 이 주위가 1866년에서 1946년까지 생존하신 분의 아호인 그가에서 따온 것입니다. 가옥을 건립한 이 주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흰 옷과 흰 갓을 쓰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생활을 실천한 효자였습니다. 또 그는 국권 상실에 직면해서 이를 한탄하며 방에 거적을 깔고 생활하면서 두문불출한 애국지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건립 당시 가옥 배치 형태는 앞마당 동쪽에 고방채가 있어 사랑채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디귿자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고방채가 철거되고 일자형의 사랑채와 안채만 남아 이자형의 개방적인 배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채는 초가임에도 불구하고 평면 구성이 기와집과 같은 형태고 안채는 방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안채는 동쪽 뒤편 기둥이 커다란 안반 위에 세워져 있고 부엌 광 창살을 멋지게 조각한 것과 다락 아래 부분을 흰 나무로 돌린 것 등에서 한옥의 자연스러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된 집입니다. 그리고 첨경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산 이시의 누대 선조의 묘소에 대한 묘제를 봉양하던 병사로서 한계마을 뒤쪽 영치산 불매동에 있는 여러 조상의 분모를 관리하기 위해 건립된 것입니다. 첨경은 공경한 마음으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건물은 영치산에서 뻗어내린 협곡 사이에 토석 담장을 두르고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단아한 삼량과 맞벨 지붕의 중당 협실형입니다. 조선 영조 초기에 처음 건립되었다고 구전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차례 중수로 인해 창건 당시 원형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념 건축다운 단순한 평면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한계마을 성산 이시들의 추원 보본의 종당으로 대대로 지켜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2004년 3월 11일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46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륜제가 있습니다. 한계마을 불매동 자락에 있고 월봉 이정현의 손자인 이다룬의 묘소 수호하는 제실로 조선 영조 말에 한천 이혜진이 건립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게 이르고 있고요. 정면 4칸 반과 측면 1칸 반의 호처마 맞배 지붕인 일자형 제실과 동양한 정면 4칸의 일자형 고직사가 기역자형을 취하고 있고 주위로는 토석 담장을 둘러 일곽을 구성하였습니다. 제실 구조는 중앙 2칸 대층을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 통 2칸과 우측에 온돌방 1칸을 둔 중당 협실형으로 자연석을 쌓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네모 기둥을 세웠습니다. 고직사는 좌측으로부터 부엌 1칸, 온돌방 3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붕은 우진각집입니다. 그리고 여동서당이 있습니다. 한계마을 서쪽 계곡 사이에 동남향에 있으며 다마 이운상의 학덕을 사림들이 추모하여 1935년 건립한 건물입니다. 원래 서당과 고직사와 평산문이 전체적으로 턴 디귿자형으로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고직사와 평산문은 퇴락해 없어졌습니다. 서당은 정면 5칸과 측면 1칸 반의 호처마 팔짝 지붕이고 중앙 2칸 대층을 중심으로 좌측에 통 2칸, 우측에 1칸의 온돌방을 둔 중당 협실형 구조입니다. 고직사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납돌이 삼량과 맞벨 집입니다. 그리고 월봉정이 있습니다. 한계마을 동쪽에 남양하여 있고요. 조선 황해 때 문가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에 올랐던 월봉 이정현을 추모하기 위해 순조 24년인 1824년경 후손들이 청경제 북쪽 월출봉 아래 건립한 건물입니다. 수년 후 지금의 장소로 이관하여 수차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 배치는 장방형의 넓은 이곽 내에 평산문과 월봉정, 고직사, 강학당 등 4동의 건물이 턴 미음자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인 월봉정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으로 중앙 3칸의 대층을 중심으로 양측에 온돌방 1칸 반씩을 둔 중당 협실형 구조입니다. 좌측 방은 존성당, 우측 방은 양심제라 평리하였습니다. 고직사는 정면 4칸의 일자형 민도리 집입니다. 그리고 돈제 20 신도비가 있습니다. 사도 세자의 선정관을
지낸 돈제 이성문의 신도비로 1909년 한계마을 북비고택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일관정이 있습니다. 한계마을 영지산 동편 자락 아래 서북항하여 있는 건물입니다. 처음은 교제 이만상이 선남 오들이 죽촌 마을에 건립한 모옥이었으나 그가 죽은 후 문도들이 그 학덕을 추모하여 1909년 현재 장소로 제사를 짓고 옛날 쓰던 편액을 걸었습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호치마 8짝 지붕으로 통 2칸 온돌방과 대청 1칸을 연접해 놓고 전면에 툇마루를 둔 편방형 구조입니다. 자연석을 쌓은 후 시멘트로 마감한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전열 퇴주만 두리기둥을 세웠습니다. 현재 평산문과 관리사는 없고 정자도 퇴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원정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월봉 이정년의 현손인 구안당 이서고의 수학 3방으로 울매 마을 안쪽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조선 영조 말엽에 건립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연려박씨 정려문이 있습니다. 한계마을 밖 영치산 동쪽 자락인 구릉질의 영조 때 인물인 통덕난 관란제 이민성의 부인 미랑 박씨의 연려문입니다. 박씨는 남편이 죽은 다음 날 순절하였는데 그 정절을 의사 심기태가 계를 올려 1783년 포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응화 이원조 신도비가 있습니다. 조선 말 대사관 한성 판윤과 공조 판서 판익은 부사 등을 역임하고 사후에 정헌의 시호를 받은 응화 이원조의 신도비로 1909년 건립되었습니다. 마을 앞 도로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계 왕버들이 있습니다. 한계 마을 앞 도로변에 수령 4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왕버들 한 그루가 있습니다. 원래 한 그루인데 자연재해로 한쪽 가지가 찢어져 두 그루처럼 보입니다. 높이는 15m고 둘레는 670cm 정도의 노거수입니다. 2011년 7월 28일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산 1위에는 삼봉서당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유학자의 한 사람인 한주 이진상이 1818년에서 1886년까지 생활하신 분의 향사하는 서당으로 삼봉산 산록을 배경으로 동양하여 전면에 정면 5칸, 측면 2칸 반의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면 3칸 규모의 동제인 성존실과 서제인 경거제를 배치하고 성존실 뒤쪽에 고직사가, 강당 오른쪽에 장판각이 있습니다. 이 지상은 학고 이원호의 아들로 공조 판서를 지낸 응화 이원조의 조카가 됩니다. 그는 경사에 밟고 성역, 산수, 의학, 복수에 이르기까지 능통하였습니다. 성리학에 전력하여 심정리서를 주장하고 태계 유항의 학통을 개성한 대학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문화의 아들인 이성희, 곽종석, 장석영 등의 주문 8연을 위시한 학파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쟁쟁한 제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463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산 삼리에는 너은골 너티나무가 있습니다. 대산 삼리 너은골 마을 안쪽 산자락에 있는 수령 3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노거수 당산목입니다. 1982년 10월 26일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천 지수 지명입니다. 대산 1, 2에는 영치산 또는 영축산이 있습니다. 한계마을 동북쪽과 선남면 문방리 명계인 331.3m의 산입니다. 산 남쪽 자락에 신라 애장왕 3년인 802년에 창건하였다는 고찰 가몽사가 있습니다. 절 아래 한계마을이 있고요. 치자가 우리 어문에 맞지 않아 이진상이 축자로 바꾸고 시를 지어 표명하였다 합니다. 이곳에 약수가 나는 셈이 있는데 옥류정이라 합니다. 신라 40대 애장왕
해왕의 왕자가 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던 어느 날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내일 독수리가 날아올 것이니 그 독수리를 따라가 약천을 찾아 눈을 씻으면 고칠 수 있다고 현명하여 그 물로 왕자의 눈병을 완치하여 애장왕이 고마움의 뜻으로 저를 건립하게 하고 감흥사라 하였다고 전합니다. 지금도 법당뒤 아래 약수가 솟아나고 있고 이 산을 신령스런 독수리가 이끌어준 산이라는 뜻으로 영치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산 1리에는 삼봉산이 있습니다. 백천과 이천의 합류 지점 서북 쪽에 있는 봉우리가 세신 128.3m 의 산으로 성주읍과 삼삼리 갈막마을과 경계를 이룹니다. 산 동쪽 자락에 한주 이진상이 1818년부터 1886년까지 생존하신 분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삼봉서당입니다. 메롱샘 고개가 있습니다. 한계마을과 선남면 성원 1, 2, 황신마을로 나드는 고갯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당터가 있습니다. 마을 동쪽 선남면 문방리 쪽으로 왕래하던 길목에 있는 돌무지입니다. 그리고 한내천 그리고 대산천이 있습니다. 영치산에서 발현하여 청경지 앞으로 흐르면서 한계마을 앞에서 백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900m입니다. 그리고 당산골이 있습니다. 개정지 덜 동쪽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한창골이 있습니다. 한계마을 동쪽 골짜기이고요. 그리고 쇠퉁이, 시팅이가 있습니다. 마을 동쪽 성황당터 남쪽 문방 공당 근처로 옛날 이곳에 소를 방사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부처골이 있습니다. 마을 동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옛날 그곳에 돌부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불매등, 불밑당이 있습니다. 마을 서쪽 작은 언덕 구릉지로 한계마을 성산이시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살미가 있습니다. 마을 서쪽 산자락 끝에 있는 산모퉁이입니다. 그리고 개정지들이 있습니다. 한계마을 앞들로 대산천이 백천으로 들어가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봉들이 있습니다. 마을 앞 서쪽 백천 건너 삼봉산 아래 삼봉서당 앞들로 이천과 백천이 합류하는 삼각지입니다. 그리고 구릉지들이 있습니다. 마을 동남쪽 산자락 끝에 있는 들이고요. 그리고 메롱샘들이 있습니다. 마을 앞 백천 건너 황신고개로 가는 고개 아래에 있는 들입니다. 대산 1, 2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는 달맞이골이 있습니다. 마을 첨경제 서쪽 골짜기이고요. 그리고 폭포골은 첨경제 동쪽 골짜기로 동제나무인 팽나무가 있는 개울로 올라가면 작은 폭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골목이 있습니다. 마을 광대바위에서 진사댁 앞을 지나 한주종택으로 가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대거리가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에서 마을 안쪽 광대바위가 서 있는 곳까지의 골목길을 말합니다. 옛날 마을에서 과거에 급제하면 광대를 불러서 주민들이 환영잔치를 행하던 곳입니다. 당시 광대들이 줄타기를 할 때 밧줄을 묶었던 광대바위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말밭이 있습니다. 마을 아래 말을 기르던 곳입니다. 지금은 텃밭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돌방아실이 있습니다. 마을 쪽 골목길에서 감흥사로 올라가는 길에 옛날 방앗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돌맞이가 있습니다. 한주종택과 청경제 사이에 있는 능선 돌무리입니다. 1920년경 경신년 대홍수 때 위에서 굴러온 돌과 흙이 썰려나가면서 드러난 돌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대산 1위에는 밭덤천이 있습니다. 영치산에서 발원하여 명산 마을 앞에서 백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800m입니다. 그리고 위골이 있습니다. 서말들 동쪽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층골들이 있습니다. 마을 앞 서쪽 서말
서말들에서 백천들로 갈막 고개와 백천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말들이 있습니다. 마을 앞 서쪽 들로 밭덤천과 사창천 사이에 있으며 백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삼리에는 사창천이 있습니다. 오람산에서 발현하여 대산 삼리 너은골 마을의 관동 소류지를 거쳐 안포 오리 안무실 마을에서 백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1530m입니다. 그리고 관동 소류지가 있습니다. 대산 삼리 너은골 마을 동쪽 오람산 아래에 있는 못입니다. 그리고 차마골이 있습니다. 너은골 동네에서 선남면 문방위로 넘어가는 동쪽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당골이 있습니다. 너은골 마을 동쪽 선남 문방고개로 넘어가는 성제로 가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무지박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동마을 동쪽 관동 소류지 위에 동쪽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사창들이 있습니다. 너은골 마을 앞 남서쪽 덜로 사창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항조의 옹이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너무 깊어 옹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그리움도 놓을까. 빼지 못할 옹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옹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2부에는 성주 군내에 거주하는 84 성씨들의 관양 유래와 세거 분포, 인물 소개에서 오늘은 곡부공시 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 유래는 곡부공시는 문선왕 공자 휘구께서 주령왕 21년 노양공 22년인 기원전 551년 노나라 곡부현 창평향에서 출생하여 인을 근본으로 하는 윤리도덕을 설명하여 사람들의 갈 길을 밝힌 성인으로 공시의 시조입니다. 문선왕 공자의 54세 손인 회원궁 공소가 원나라 순제 때 한림 학사로 고려 공민왕 비인 노국 대장공주를 배행하여 고려국에 체류하였습니다. 고려조에서 문화시랑 평장사를 제수받고 회원군에 봉군되었습니다. 회원은 창원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공시는 모두 회원군 공소의 후손이고 곡부공시의 중시조로 삼고 동방의 명문거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로는 회원군 공소의 장소는 어촌 공부이고 차소는 고산 공원입니다. 후손은 주로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하였습니다. 성주 입향은 74세 손 공두순이 성산 산동에서 성주 대가로 이주하여 세거하였습니다. 전국에 2만 6천여 호의 인구는 8만 3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로 볼다면은 공구는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 노나라 창평양 지금의 산동성 곡부현에서 성왕의 후예로 추업의 대부인 숭량홀과 둘째 부인 안징제가 니구산에서 기도하여 출생하였습니다. 인을 근본으로 하는 윤리도덕을 정치, 윤리의 이상으로 삼고 실천을 주장하는 사상가로 유교 창시자입니다.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석가모니, 예수와 함께 세계 3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공소가 있습니다. 1304년에서 1381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장암이고 공자의 54세 손입니다. 원순제 때 한림은 학사로 서기 1351년 12월 고려 공민왕 비 노국이 왕녀 대장공주를 배행하여 고려국에 머무니 곡부공시의 중시조가 됩니다. 함께 배행한 학사는 황보영, 장경, 감규, 독고억, 서문기, 남궁시, 변숙 등 7명입니다. 문화시랑 평창사를 지내고 회원군에 봉해지며 시급으로 창백원 지금의 마산에 봉해져 후손들이 그들의 봉건을 창원이라 했으나 조선 때 정종대왕이 동지사로 하여금 영경 지금의 북경에 가서 공자와 창원 공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일러 동지사가 영경에 전적을 연락해본 바 공자의 54세 손이 노국 대장 공주를 수행해 고려에 온 것이 확실히 드러나 정종대왕께서는 이를 보고해 정종대왕에게 이를 보고해서 정종대왕이 그렇다면 왜 창원을 본관으로 해서 창원공시라 하는가? 공자의 후손이 맞을진데 공자의 본향이 원나라 곡부현이니 다시 곡부를 본관으로 삼으라 하고 사성하여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공시가 곡부를 단일본으로 삼고 현재까지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중시조 공소의 본명은 소였는데 이는 고려 제4대 광종의 이름과 같아 이를 피하여 소로 개명하였습니다. 묘소는 마산시 예곡동 두측산에 있고 매년 음력 10월 1일 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어가 있습니다. 호는 소회고 공자의 55세 손으로 공소의 아들입니다. 고려 집현전 상학사, 문화시랑 평장사, 천우희 대장군, 응양군 산장군을 지냈습니다. 1369년 도간
정당으로 영남 안찰, 그 당시 모금공과 도은공이 시를 지어 공적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들로 어촌 공부와 고산, 고은을 두었는데 보통 큰 집 후손을 어촌 자손이라 하고 작은 집 자손을 고산 자손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있습니다. 호는 어촌이고 공자의 56세 손으로 공녀의 장남입니다. 당대로 문장가로 이집 김가련, 이유, 민유, 구홍, 윤규, 김준 등과 함께 팔청이라 불리었습니다. 조선 초 태종이 보문각 제학으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광덕의 어촌으로 은거 어촌이라 자호했습니다. 일찍이 정몽주 이색과 같이 깊이 사계였고 서예에도 일가견을 이루어 이색의 신도 비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언이 있습니다. 호는 고산이고 공자의 56세 손으로 공녀의 차남입니다. 벼슬은 문화시랑 평장사를 지냈고요. 포은과 목은 양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하여 성리학을 강론하였습니다. 불교 배격 소장을 올렸다가 안동에 유배된 바 있고요. 조선이 개국되자 두문동에서 지절을 지켰습니다. 태종이 불렀으나 응하지 않자 순천에 유배되어 망국한을 달래다 순절하자 기러기 있다가 3일을 슬피 울고 한 쌍의 기러기가 물가에 떨어져 죽으니 그것을 3일포 또는 비락주라 합니다. 그 이온, 박침, 강필, 영비, 류방선, 최안택, 민보문, 차석원 등과 함께 9일로 불리웠습니다. 그 성국 명류 포박록에는 그 가운데 어떤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신주가 있습니다. 공자의 57세 손으로 공언의 차자입니다. 벼슬은 보성 중랑장 정룡교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사문이 있습니다. 공자의 58세 손으로 공신의 외동아들입니다. 벼슬은 중훈대부 문참판을 지내고 형조 판서를 정직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문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64세 손으로 생원입니다. 창주에서 인동으로 이거했습니다. 그리고 공서린이 있습니다. 시호는 문헌공이고 공소의 10대 손으로 조선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갱필의 문화에서 공부할 때 조광조와 가까이 지냈다 하여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와 함께 투옥되었으나 곧 풀려났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조정의 권신들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고 기묘사화에 화를 입은 선비들의 무죄를 주장하여 관직을 삭탈당했다고 합니다. 뒤에는 경기도 관찰사, 되사헌,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진강이 있습니다. 공자의 69세 손으로 선산 산동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두순이 있습니다. 공자의 74세 손으로 선산 산도에서 성주 대가를 이주해서 78세 손인 공태석 후손이 세거하고 있습니다. 공기 2556년 을류 9월로 적혀 있습니다. 2023년은 계면년 검은 토끼를 맞은 지 벌써 1년이 되었군요. 며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겠죠.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를 잘 맞아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해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한 해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이 맞은 한 해의 성취 소원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찬원의 가는 세월이 되겠습니다. 가는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모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모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